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우리 역사 속의 간신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주인공은 19번째 임사원과 임승재 부자, 지난 시간에 1편에 이어서 2편의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째 흥청망청의 앞잡이 임사홍, 임승재 부자 2편 3. 아들을 바치고 위기를 벗어나다. 임사홍과 임승재가 잔인한 복수와 거기에서 비롯된 공포 정치를 벌였기 때문에 간신으로 기록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들은 한 번의 위기를 자신들의 아들이자 형인 임희재를 희생시키는 것으로 벗어났던 적이 있어요. 어느 날 연산군은 임사홍의 집에 갔다가 병풍에 적혀있는 시를 한 편 보게 됩니다. 요순을 본받으면 저절로 태평할 것인데 진시황은 무슨 일로 백성들을 괴롭혔는가? 화가 집안에서 일어날 줄은 모르고 공연히 오랑캐를 막으려고 만리장성을 쌓았구나. 이렇게 써져 있는 시였죠. 얼핏 진시황의 어떤 폭정을 비난하는 듯한 이 시는 실제로는 연산군을 진시황에 빗대어서 이 연산군을 비난하는 시였다라고 합니다. 이 시는 임사홍의 아들이자 임승재의 형이기도 했던 임희재가 쓴 것인데요. 사실 임희재는 아버지나 동생과는 달리 살인파의 영수인 김종직의 제자로서 연산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연산군의 모습, 영화 간신에서 가져온 사진입니다. 당연히 연산군은 기분이 굉장히 불쾌했고요. 임사홍과 임승재까지 의심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대놓고 임사홍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죠. 경의 아들이 불충하니 내가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경의 생각은 어떠한가? 이 무릎에 임사홍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연산군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동의를 합니다. 결국 임희재는 연산군에 의해서 처형이 되었고 이 일을 계기로 연산군은 임승재 부자를 더욱 신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무후무한 관직을 제수하는데 그것이 바로 채홍사, 채홍준사라고도 하는데 이 채홍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채홍사란 관직의 정식 명칭은 채홍준사인데 채는 캐다, 채집한다 이런 의미이고 홍은 여인, 여자, 그리고 주는 말을 의미해서 여자와 말을 채집한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채홍사, 채홍준사라는 건 뭐냐면 여자와 말을 채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직 연산군 시절에만 있었던 직책으로 조선 팔도에서 아름다운 여자와 말을 궁중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1505년 연산군 11년에 만들어졌던 관직입니다. 이때 무신 이계동은 전라도로, 임승재가 충청도와 경상도로 파견이 되었고 이 역할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임사홍이 임명이 되었다고 해요. 자, 이 둘에게 채홍사의 정권을 하사하겠노라. 연산군 11년 여색에 빠진 연산군이 임승재와 임사홍을 채홍사로 임명해 조선 팔도의 미색을 궁으로 들이라는 명령을 내렸으니, 자, 영화 간신, 자, 요걸 설명했던 네이버 영화에서 가져온 사진인데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본격적인 채홍사의 길, 간신의 길. 그러나 잔혹한 복수극을 벌이고 아들까지 가져다 바쳤던 임사홍도 이것만은 좀 하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 결국 이런 소극적인 모습 때문에 연산군에게 압박을 받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여러 사류에게 배척을 받기 거의 수십 년에 내가 특별히 들어서서 마치 물에서 구원하고 불에서 건져준 것과 같으니 힘을 다해 나라를 위해서 집을 잊어야 하거늘
만약 두터운 사랑을 받는 것을 믿고 임금의 일을 소홀히 한다면 참으로 소인이다. 연산군 일기 1505년 연산군 11년 9월 18일의 기록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전에 임사홍이 그야말로 바른 말 하다가 다른 세력들에게 굉장히 배척을 받고 그래서 귀양을 가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랬던 너를 내가 물에서 구하고 불에서 건져준 것처럼 이렇게 도와줘서 네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데 내가 시키는 일을 제대로 안 해? 그러면 되겠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압박을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임사홍으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조선 팔도를 발로 뛰면서 여인들을 모집했는데 처음에는 기생들을 뽑아다 바쳤지만 점차 기생뿐만이 아니라 일반 어염집, 여염집 처녀들까지 잡아다가 연산군에게 바치게 되었죠. 따라서 채홍준사의 보조격인 채청여사, 채홍준 채찰사, 채홍준 종사관, 채홍준 순찰사 등을 이제 전국으로 파견을 해서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은 무조건 강제로 징발하는 상황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막 기생들 위주로 뽑고 할 때는 300명 정도 뽑혔었는데 임사홍이 압박을 받다가 못해서 진짜 본격적으로 해 하고 딱 채용사의 일에 몰두하면서부터는 300명이 1300명으로 늘었고요. 마지막에는 거의 그 끝날 무렵에는 1만여 명까지 모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백성들의 반발이 엄청나게 뒤따랐지만 창과 칼을 앞세운 무력 앞에 진압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특히 임사홍은 채용사들 중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리는 자에게는 자귀와 토지, 노비까지 주었으므로 이들의 행패는 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채용 준사의 보조격이라고 아까 이야기했던 채청여사, 채홍준 채찰사, 채홍준 종사관, 채홍준 순찰사 뭐 이런 사람들을 팔도로 파견했다고 했잖아요. 자, 이 사람들 중에서 우수한 성적 뭐겠어요? 그러니까 더 예쁜 여자들을 더 많이 데려온 사람들에게는 자기도 주고 토지도 주고 노비도 주고 했다니까 이 사람들이 더 열성적으로 그 일을 해나갔다라는 거겠죠. 자, 여자의 집에는 그리고 또 봉족과 자벽을 면제를 해주고 또 뒷바라지에 전념하게 해서 나름대로 반발을 최소화하는 그런 방안들도 직접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집에는 그 봉죽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서 행하는 이렇게 공사 같은 게 있을 때 사람들을 막 차출해다 썼잖아요. 뭐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렇게 차출해서 된 사람 집에 뭔가 일이 있을 때는 또 다른 집에서 그 차출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 차출된 사람들의 집에 이제 도와주러 가는 것들을 봉죽이라고 했고요. 자, 그렇게 일을 끌려가는 것 대신에 또 잡다하게 또 어떤 뭐 지방 도시에서 행정에서 뭔가 잡다한 일이 있을 때 그런 일에 또 끌려가는 걸 자벽이라고 했다고 해요. 그런 자벽에서도 면제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이제 몸 쓰는 일은 안 하게 해줬다라는 거죠. 자, 영화 간신에서의 한 장면 이렇게 여성들을 뽑아가지고 쫙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모은 여인들은 여러 고을에 모아두어서 운평이라고 했고 이 운평 중에서도 특별하게 뽑아서 궁궐로 데려온 여인들을 따로 흥청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이렇게 모아온 여인들과 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죠. 이 말이나 여인들은 왜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놀기 위해서 데려온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무슨 어떤 소비 생활만 하지 생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럼 이 수많은 사람들, 말,
이렇게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해야 되잖아요. 엄청난 돈이 들어가겠죠. 연산군은 이 비용을 공신들의 공신정과 노비를 몰수하여 충당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신들이 어떤 공신이 됐을 때는 어떤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어떤 전답이라고 하죠. 땅을 준단 말이죠. 근데 그 땅을 다시 뺏어오겠다는 거예요. 뺏어오고 노비도 뺏어오고, 그래서 이거를 시장에 풀어서 돈을 만들겠다라는 거죠. 당연히 훈구 공신들은 여기에 반발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이 반발이 연산군을 폐위시키고 중종을 왕으로 세우는 중종 반정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흥청들로 인해서 나라가 망했다, 연산군이 망했다, 이런 의미로 흥청망청이라는 말이 이때 생겨났고요. 지금은 흥에 겨워 마음대로 즐기는 모양이나 돈이나 물건 따위를 마구 쓰는 모양을 흥청망청이라고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연산군이 중종반정으로 인해서 폐해가 됐고, 그러자 그 최측근 세력이었던 임사원과 임승재 부자 역시 죽음을 당하면서 몰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데, 그는 바로 죽음을 맞았으나 그걸로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임사원이 죽고 약 20일 정도 후에 의금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합니다. 임사홍은 선왕조에서 붕당과 결탁하여 조정을 문란케 하였을 때 오히려 관대한 은전을 입어 처단을 모면하더니 패왕조, 그러니까 연산군 때에 이르러서는 그 아들 임승재를 연줄로 하여 나인 장록수에게 빌부터 온갖 꾀를 다 부리며 악한 일을 하도록 부추겼고, 충직한 사람들을 해치고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리며 임금을 불의에 빠뜨려 종사를 위태롭게 하였으니 그 죄는 부관참시하고 가산을 정몰해야 합니다. 중종실록 1506년 중종 1년 9월 26일의 기록입니다. 중종은 의금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임사홍은 자신이 자신의 정적들에게 했던 것처럼 부관참시를 당하게 됐고요. 가족들의 재산 역시 모두 빼앗깁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재산의 일부가 함께 사활을 일으켰던 장본인이자 이후에 중종 반전의 공신으로 변신했던 유자강에게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자, 우리 역사 속의 간신들 14번째 유자강 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유자강도 최후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어쨌든 중종 반정 때에는 제대로 말을 갈아타면서 당시에는 권력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영화 간신에서 임사홍과 임승재의 모습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임사홍의 일생은 정말 참 다사다난했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소신대로 좀 지나쳤지만 어쨌든 말을 하다가 유배를 당하고 돌아와서는 피비린내 나는 복수국을 펼치면서 많은 선비들을 해쳤고요. 자신의 아들까지 제물로 바쳐가면서 권력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끝내 그는 비참하게 죽었고, 아들 임승재와 함께 조선을 대표하는 간신으로 역사서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라는 말과 함께 간신의 말로는 이처럼 정해져 있다라는 사실에 조금의 안도감을 느끼며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어떤 흥미 그리고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채워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